네, 손흥민의 활약을 못 본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분은 반년 동안 못 본 느낌입니다. 기대가 컸던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 장기 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 토트넘이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지만 다행히도 심각하기 전에 미리 피하게 된 것이고 이후 2주 이상을 푹 쉬면서 현재는 경기에서 뛸 수 있는 몸 상태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2주 동안 회복했다. 이번 뉴캐슬 원정에 출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6위이고 첼시와는 3점 차인 상황에서 뉴캐슬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참고로 첼시는 웨스트브롬을 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첼시가 승점 3점을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토트넘도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합니다. 전반기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다 잡은 경기를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했고 승점 2점을 날려버리는 경기가 되었었는데요. 이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교체되면 토트넘은 실점한다. 이런 과학적 공식. 이번 후반기 경기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돌아오게 되니 뉴캐슬 지역지인 크로니 클라이브는 뉴캐슬이 키플레이어 손흥민이 돌아오는 토트넘을 만나게 됐다. 손흥민이 돌아오면 토트넘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10시 5분 토트넘의 승리를 응원해 봅니다. 고래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다른 국가 이적은 찬성하진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으면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뛰어주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토트넘에만 남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볼 수 있는 구단까지는 찬성입니다. 토트넘은 3주 후에 맨시티와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있는데 실속은 없지만 상징성은 있으니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면 토트넘 팬들이나 손흥민 팬들은 그래도 그동안에 쌓인 불만은 조금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손흥민이 전성기로 월드클래스로 인정받다 보니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빅클럽들 소식으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손흥민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일 스포르트는 뮌헨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의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인 2022년 여름 영입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고 영국 데일리 메일도 이를 인용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1040만 파운드보다 많은 연봉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손흥민과 계약하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5대 리그 최정상급 팀들이 손흥민을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영국에서는 맨유, 맨시티, 리버풀에서 거론이 되었었고 스페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 했고 이탈리아는 유벤투스, 프랑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이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공신력이 높은 기사에서 나온 영입설은 잘 기억도 안 나다 보니 결국 그냥 찌라시 같은 느낌이고 결국 모아보니 유럽 5대 리그 명문팀이 다 거론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손흥민의 이적설만큼 뜨거운 건 케인이죠. 케인은 월드컵 예선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적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대답을 피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주어진 경기와 유로 대회에 집중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죠. 특히 케인은 맨시티의 영입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아구에로가 맨시티와의 결별이 확정되자 케인이 맨시티로 간다는 것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맨시티는 부자 구단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바르셀로나와 메시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맨시티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메시를 영입하려고 했었으니까요. 현재 스털링, 데브라이너만 해도 EPL 최고 주급입니다. 그리고 맨시티와 결별을 확정한 아구에로는 맨시티에 10년 동안 골잡이로 활약하면서 384경기에서 257골을 기록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1골을 기록했습니다. 맨시티가 최강팀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선수죠. 이런 대형 골잡이가 이탈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새로운 선수를 물색하고 있고 그저 그런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케인도 영입 대상이 된 것이고 홀란드, 루카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인 영입설은 아구에로가 떠난다고 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케인은 현재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고 그의 몸값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죠. 토트넘에서 2014년부터 활약하면서 토트넘 기록은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고 이번 시즌엔 득점 1위, 도움 1위라는 메시급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탑4를 유지할 때 케인의 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대단한 선수라면 당연히 우승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 하는데 7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칫 이번 시즌 토트넘이 부진하다면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하는 팀에 세계 최고 선수가 있게 되는 거죠. 케인은 공공연하게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우승컵을 들고 싶고 야망의 큰 선수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인은 재계약도 미뤄두고 있는 중입니다. 케인이 떠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겠죠. 문제는 과연 레비 회장이 케인을 보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리그 경쟁팀에게 말이죠. 레비 회장은 이제 30살인데도 엄청난 이적료를 책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아무리 부자 구단이라 해도 전성기 몇 년 남지 않은 선수에게 2천억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하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케인의 이적설이 떠돌고 케인이 작심하고 토트넘 선수들의 문제까지 거론했다 보니 토트넘은 더 어수선합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신뢰하는 선수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케인이 정말 그렇게까지 토트넘에 필요할까요? 손흥민에게 케인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까요? 케인이 없다고 해서 손흥민이 지금 같은 활약을 하지 못하고 팀 성적도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맨시티 아구에로도 보면 이번 시즌 부상 등을 이유로 8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맨시티 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을 텐데 맨시티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도 65득점으로 리그에서 최강입니다. 아구에로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케인이 떠난다고 해서 토트넘이 경기를 10명이 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인만큼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영입될지 모르지만 그 스트라이커 자리는 누군가 있게 될 것이고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의 도움을 받아 골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별하게 토트넘에서 공격을 풀어내는 선수가 마땅치 않자 케인이 변칙적으로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면서 경기를 풀어가면서 손흥민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공격을 풀어내는 공격 미드필더만 제대로 있다면 손흥민은 같은 활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봐도 케인이 없었을 때 오히려 토트넘은 손흥민과 모우라의 맹활약으로 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갈 수 있었고 탑4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팬으로서 손흥민이 더욱 에이스로서 활약을 해주길 원한다면 2인자 느낌이 아니라 1인자가 되길 바라기도 하죠.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 하나 없이 득점 1위와 4골 차밖에 나지 않고 페널티킥 골을 빼면 오히려 득점 2위의 선수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케인 때문에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리뉴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로 인해서 그가 지금과 같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흥민의 앞으로 상황도 알 수 없다 보니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시 시작되는 마지막 이제 9경기에서 손흥민이 멋진 활약으로 꼭 팀을 4위까지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뉴캐슬전 꼭 이기자! 파이팅!